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착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웃에 마음씨가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심술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파서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만 젊었으면 영감을 따라 산에 오를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를 따라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옆으로 날아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랑새는 날아올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파랑새를 놓칠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갔습니다.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서 한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랑새가 한 나무에 내려와 앉았는데 그 밑으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잠이 와서 할아버지는 바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어느새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한참 걷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 달려갔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빠져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멈, 나야! 할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옷과 지게는 할아버지의 물건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주글주글한 피부는 팽팽해졌고 굽은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머니도 샘물로 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젊고 예쁜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도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걱정이 되어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를 찾아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없고 하고 갓난아기만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아 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착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웃에 마음씨가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심술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파서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만 젊었으면 영감을 따라 산에 오를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를 따라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옆으로 날아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랑새는 날아올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파랑새를 놓칠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갔습니다.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서 한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랑새가 한 나무에 내려와 앉았는데 그 밑으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잠이 와서
할아버지는 바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어느새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한참 걷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 달려갔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빠져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멈, 나야! 할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옷과 지게는 할아버지의 물건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주글주글한 피부는 팽팽해졌고 굽은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머니도 샘물로 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젊고 예쁜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도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걱정이 되어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를 찾아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없고 하고 갓난아기만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아 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